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간만에 영상을 또 찍는데요.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찍었었어요. 뭐 일일이 바쁜 것도 있기도 하고 조금 생각에 정리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글러브 혹은 내가 중고로 산 글러브가 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감별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뭐 병아리 암놈 순놈 감별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어찌됐든 우리가 중고 글러브를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길이 잘 들었다라고 해서 샀는데 막상 조작은 잘 되고 뭔가 막 움직이고 뭐 공은 때려보면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길이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 얘기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근거는 뭐든 다 앞에 나왔던 얘기를 근거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글러브 뭐 사용하던 글러브라든지 아니면 중고로 구입하셨는데 좀 공이 많이 튄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때 제가 이 글러브가 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손님한테서 보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제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 중고 글러브 감별 안 해드려요. 뭐 사진 보내주시고 뭐 이거 매물 올라왔는데 이거 사도 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파시는 분이 저희 회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구매하셨고 사용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때 의뢰를 하시면 제가 그걸 감별을 해드리긴 하는데 뭐 그 전에 간단하게 본인들이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하우예요, 이거 진짜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뭐 짧게 그 부분을 끝내고 나서 내 글러브를 이제 사용하는 글러브가 길이 이제 망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참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도 맞물리는 얘기예요. 저에게 리터치를 의뢰하시고 나서 맞다 실장님, 처음에 이랬는데 이게 자꾸만 뭔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그 이유도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중고 글러브 감별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다 중고예요. 이분은 한 4, 5년 정도 저한테 가공받아 사용했던 거 제가 뭐 매우 잘 썼어요. 짝짝짝. 이분은 10년 넘은 거 매우 잘 썼어요. 짝짝짝. 이분도 마찬가지죠. 쇼플레이스 때 산 건데 89815 2011년도 모델이에요. 거의 10년 된 모델이거든요. 이것도 잘 쓰셨어요. 예. 뭐 조작이 잘 되는 거 말고 딱 받으면 새는 데가 없어요. 예. 자, 이런 글러브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잘 썼다고 제가 판단하는지 아니면 왜 이분들은 이렇게 잘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족이 길었죠? 자, 일단 제 글러브를 한번 꺼내볼게요. 저는 시합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딱딱한 걸로 어떻게 쓰시나요? 라고 하시는 그 글러브 MM 모델이에요. 많이 출연했었죠? 자, 일단은 제 글러브로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항상 말씀드려요. 글러브는 장갑이다. 그렇다면 제가 천정놀이도 말씀드렸고 셀프 체크 뭐 롤링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더 단순화하시면 돼요. 어떻게 단순하게 만드냐? 자, 우리가 공을 날라오는 방향이 바로 내 시선 앞이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눈을 가리지 말고요. 한 턱 정도 높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접으면 사람의 어깨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랑 젖꼭지 사이 정도가 제가 포핸드, 그러니까 정면 캐치볼 하는 각도예요. 옆으로 하면 포핸드고, 일로 가면 백핸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는 왼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캐치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팔을 기준으로 포핸드. 우리 배울 때는 이거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여기다 그것도 앞에 영상에 올려놨죠. 그러면 우리 정면부터 보는 거예요. 이런 사이드는 배제하고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하시는 게 뭐냐, 손바닥 보고 때리는 이 동작들을 하시는데 맨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사람 누구나 다 잡아요. 근데 실제 글러브 끼고 그 동작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시합 때 쓰는 것도 쳐다보고 때리면 이렇게 튀어오른다고요. 공이 보이시나요? 공간이 튀어올라요. 쳐다보고 때리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공이. 안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사선으로 집어넣고 꽉 오므리면 잡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동작은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천정놀이를 드리지만 그 천정놀이를 더 축소시켜서 더 단순하게 보자고요. 그래서 공을 내 턱 정도 높이에서 나한테 가깝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여기, 오른손은 왼손보다 앞에다 두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잡는 연습을 하세요.
아, 글러브 감별 뻐리면서 또 손 얘기하네? 네, 마찬가지예요. 손이 제대로 돼 있어야 글러브를 감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앞에다 놓고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을 옆으로 오는 걸 잡지 않아요. 정면에서 오잖아요. 그럼 내 턱 높이, 시선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한 뼘 정도 거리에서 던져요, 이렇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던져서 잡는 연습. 뭐예요? 롤링. 팔뚝의 회전, 손등이 하늘, 손바닥이 아래. 맞죠? 우리가 이렇게 치지 않죠? 어이구. 네. 손목을 제끼고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앞으로 치는 동작 어디? 내 왼쪽 어깨선에서 겨드랑이 정도에서 치는 거예요. 정면. 이게 뭐라 그랬죠? 치는 드릴. 그럼 받는 드릴은 뭐죠? 붙었을 때. 지금 뭐예요? 사람 팔이 붙으면 백핸드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방망이를 쳐도 나가면 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치면 사람 손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도는 거지만 사실 팔이 붙었을 때 우리가 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다? 팔뚝의 회전, 즉 롤링이 들어갑니다. 열어 잠궈, 열어 잠궈. 그래서 검지중지 사이가 벌어지면 공이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끼 약지를 떼고 캐치볼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넘버세븐 특급 노하우. 즉 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잠궈, 열어 잠궈. 새끼 약지가 별 사용할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럼 편하게 다손가락 다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가깝게 두고 잠궈, 잠궈. 문손잡이를 열었다 잠궜다 하듯이 살짝만 잠그시면 공이 잡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벌려서 오므리는 게 아니라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친다, 열어 잠궈. 붙인다, 받는 드릴 잠궈. 친다, 잠궈. 이거를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축소하고 축소해서 가장 진짜 공이 닿는 순간의 것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글러브를 끼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 접으면 이 정도, 즉 지면과 내 손가락이 수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지뼈, 새끼뼈, 약지뼈, 인체 신비에 다 나왔던 얘기 검지중지 안 떨어지죠. 안 떨어져요. 메인은 검지중지, 즉 코어. 글러브의 코어가 어디라고 했죠? 검지중지. 거기를 느끼시고, 제가 코어를 쓰라는 다라서 꼭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느끼고 계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느낀 상태에서 탁 치면 다섯 손가락이 다 오므려들면서 궁극적으로 다섯 손가락 다 써진다. 근데 엄지 관절은 어디다? 여기다 그랬죠? 이게 아니라. 맞죠? 이 느낌. 그럼 글러브를 끼고 앞에다 두시고, 즉 공보다 한 뼘 정도, 글러브보다 한 뼘 정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자신 없으면 던지지 말고 미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밀었어요. 그리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 잡히는구나. 잡히는구나. 소리 들리시죠? 그럼 던져. 쳐. 친다. 친다. 제가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손목은 어떻게 있죠? 네, 그대로 그냥 살아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치는 거예요. 치는 것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공에 밀리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내가 돌리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요. 자연스럽게 롤링이 돼요. 치는 거 됐죠? 그럼 정면에서 친다. 받는다는 뭐였죠? 붙여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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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천정놀이를 한다면 어떻게 했죠? 천정에다 놓고 친다. 네. 똑같이. 천정에다 놓고 친다. 똑같이. 그럼 받는다는 뭐였죠? 천정에다 놓고 잠궈, 열어, 잠궈. 오우, 눈이 부셔서 불빛이 있어. 열어, 잠궈. 열어, 잠궈. 똑같이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천정놀이예요. 이 방법을 중고 글러브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손님들이 글러브를 사왔을 때 이제 뭐 중고로 사오시다든가 아니면 뭐 업체에서 가공을 받으셨을 때 이 글러브 길이 과연 잘 들었냐를 감별할 때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머지 빠지는 거 이런 변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분이 과연 잘 사용하셨냐 못 하셨냐라는 부분. 글러브 너무 잘 쓰셨네요. 이거 오므리지도 않아요. 네. 이 영상 찍으려고 좀 오래 붙들고 있었지만 네, 이거예요. 그럼 친다. 친다. 네. 앞에다가 안 떨어져요. 태그에도 안 빠져요. 네. 공 갖고 와도 안 빠져요. 그럼 잠근다.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안 빠져요. 네.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웹도 잠기고 포켓도 잠기고 볼집도 잠기는, 볼집 즉 내 손바닥 코어도 잠기는. 그럼 이 아래도 잠기겠죠? 네. 잘 잡히는 거예요.
받는 드릴이 잘 된다라는 거는 이 빠지는 공들도 잘 핸들링이 돼서 잘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검증을 했다. 여기까지 그럼 제자리 롤링 친다. 제자리 받는다. 이것까지 완벽히 잡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정면 친다. 받는다. 네, 공 안 빠진다. 네. 그렇다면 10년 가까이 쓴 이분 글러브 한 몇 년을 한 2년 정도 안 쓰셨다니까 끝이 처지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란히하고 이걸 칠 때 여기가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러브를 형태를 만져서 내가 열리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열어 잠궈 안 빠져요. 열어 잠궈 물론 이거 리터치해서 나가야 돼요. 어디냐? 세닥을 파트 11에 나올 이 부분을 좀 더 잡아서 담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영상을 찍겠지만 단순하게 이 부분에서는 다 돼요. 네, 열어 받아. 네, 안 빠진다. 태그해도 안 빠지는. 사람들은 글러브 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낭창낭창. 네. 2011년 모델이면 지금으로부터 11년 된 글러브예요. 네, 그래도 살아있어요. 물론 이거 안에 다 들떠서 지금 보정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모든 글러브 다 제가 판매한 거죠. 조일이 때부터 알던 손님이에요. 벌써 한 8년 가까이 저 알고 있는 분이신데, 네. 이거 뭐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 안 들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동작 여기서 잡으면 이게 다예요. 그러면 손의 느낌을 갖고 친다, 받는다, 친다. 네. 이미 얘는 수명이 거의 끝나간 글러브, 거의 수명이 다 했다. 선수 기준으로 봤을 때 수명이 다 한 거죠. 사위냐고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받는다. 저는 이건 이제 보정을 하고 나하고 끈들에 이제 많이 유격이 생겼으니까 이제 끈 교체를 해서 다시 또 몇 년 더 쓰게 만들어 드리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형태가 살아있잖아요. 네. 더 제가 원하는 거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이상향을 멀리 본다라는데 저 검정 글러브의 주인의 또 다른 글러브가 있어요. 저 글러브 사기 전에 저희가 유니크 스포츠에서 수영플레이 총판을 하기 전에 제가 팔았던 아롤 디어핸드 글러브예요. 네, 포면 보시면 아직도 깨끗해요. 하지만 내피 보시면 여기 다 갈라지고 사갔어요. 보시면 거북이 등짝처럼. 하지만 내피는 아직도 멀쩡하다는 거. 웹이 끈이 한 번도 안 끊어졌어요. 하지만 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경화가 일어나서 표면이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얘는 끈 교체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끊어지진 않았지만 표피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긁으면. 예, 이런 식으로. 어차피 갈아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켜가 뜯어져 나오죠. 자, 하지만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웹이 볼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끼고 앞에다 놓고 친다, 받는다, 잡는다. 네, 안 빠져요. 제가 힘을 많이 안 주고 힘 빼고 그냥 툭 대도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글러브는 이런 거예요. 이런 글러브 형태로 유지를 한다면 사실 야구용품 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네, 15년이 넘게 썼는데 아롤 디어핸드 모델 아직도 멀쩡해요. 그냥 끈이 사가서 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끈만 이제 또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마킹님이 한번 싹 가신다고 요 부분만 그것밖에 없어요. 열어서 보정도 볼 필요도 없어요. 컴파운드 뜬 거 하나도 없어요. 바닥 깨끗해요. 여기는 관리 잘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오래 써도 바닥에 까지는 적이 없죠. 즉 회전을 잘 멈추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까지잖아요. 특히 외야잖아요. 그런데 내피는 완전히 다 사갔어요. 파이핑 다 갈라지고 있고 여기 거북이 등짝처럼 다 사갔어요. 이런 거 중고로 야영사에 올리면 얼마나 팔줄까요? 10만 원? 15만 원 사시겠어요? 사람들은 안 사요. 그래서 길이 잘 들어졌다는 거는 중고 거래에서 보여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중고 글러브 거래할 때 본인이 뭔가 이런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다면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이 글러브가 길이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어느 정도는 감별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를 사오셨어요. 최종 모델인데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해체해 놓은 게 어디 갔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중고밖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게 중고 글러브를 사서 맡기셨는데 그 글러브 상태가 어떻게 돼 있었냐? 어디 갔냐? 글러브 너무 많아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인스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장님, 이거는 어떤가요? 라고. 이거랑 비슷해요. 네. 최종 모델인데, 이렇게 고는 높고, 네. 이렇게 꺾어 놓고, 네. 이렇게. 자, 이 상태면 지금 바닥 다 열어놨거든요. 이 상태만 되면 바닥 다 울었죠? 다른 거 없어요. 정면 보고 이것만 하면 돌아요. 네. 안 물려요. 그리고 열어 잠궈 이렇게 해도 돌아요. 어딘가에 가서 멈춰져 있지 않죠. 암만 힘을 줘도요. 돌아서 빠져나가요. 치는 것도 안 되고 받는 것도 안 돼요. 받는 거 되려면 여기서 오므리면 돼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오면 오므리면 돼요. 하지만 롤링을 하면 절대 이게 물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 인스타그램 전문가 같이 용품점 같은 데 해놓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넓혀놓고. 네. 소프트볼 공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걸 보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런 글러브가 길이 잘 들었다고 사시고 여기에 맞춰 쓰시다 보면 그 사람의 야구는 계속 망가질 거라는 거죠. 검지, 내 손과 괴리감 있게 여기에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안 잡히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중고로 사셨는데 이분 제 되게 친한 손님이세요. 잘 아세요, 이분도. 딱 사는 순간 맡겨야겠다 아는 거죠. 왜? 여기 꺾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딱딱딱딱딱. 이게 이 동작과 이 동작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걸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고로 글러브를 사셨으면 딱 그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치는 거, 받는 거. 그럼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보자고요. 오늘 제가 생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생일이냐고요? 아니에요. 아직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더 남았죠. 한 달하고 한 8일, 7일 정도 더 남았구나. 제 후배가 제가 트레이닝 글러브를 모으는 걸 아니까 야용사에서 중고 트레이닝 글러브 9만 원 주고 사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 이거 형 없지? 이거 내가 9만 원인데 사서 줄게. 그리고 좀 한 달 넘게 남았지만 형 생일 선물이라고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 검지가 잘 눌러져 있어요. 맞죠? 전 사용자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 주인이 이 영상을 보시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트레이닝 글러브를 사는 목적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트레이닝 뭐죠? 이 작은 글러브로 두 손으로 잡는 연습할 거예요. 그럼 빵떡 쓰셔야죠. 빵떡보다 이게 좀 편하죠.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트레이닝 글러브의 목적은 뭐예요? 원핸드로 물어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잘 물렸냐? 쳐다보고 때리면 네, 다 그래도 빡빡 소리 나게 잡혀요. 네, 잡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잡는 동작이 제가 편안하게 공을 이렇게 잡는 동작이 아니라 오므리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요 와이드인지 안쪽으로 줄이 잡히면서 이 내피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잘 잡히는데 이걸 땅볼을 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땅볼을 치면 네, 다 돌아 나가게 돼 있어요. 집에서 계속 치고 이러고 있다고 이게 땅볼을 치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안 들어가고 다 튀어서 놀아요. 그러니까 더 힘주죠. 더 힘주고. 그럼 손은 전완근은 경직되고 핸들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폰고를 가기 전에 집에서 이 글러브를 내가 DIY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것만 테스트하면 돼요. 친다. 물린다. 튀어나가요. 어쩔 땐 물리고 어쩔 땐 안 물려요. 네, 지금 거의 안 물려요. 네. 이렇게 가깝게 딱 쳐서 무는 느낌 났다. 그럼 치어서 하면서 아유. 네. 그러면 붙여서 열어 잠궈 이건 떨어지네. 잠궈 걸렸다. 근데 보시면 바다의 공간이 생기죠. 열어 잠궈 네.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걸렸어도 당겨서 이렇게 약간 타서 어딘가에 걸려져 힘으로 눌러서 버티고 있는 거 잡으면 뺏기는 이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사실은 트레이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맨손에 목장갑 끼고 그냥 가벼운 탄성 있는 이런 연식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손에 힘 빼는 이런 연습이 더 효율적인 연습일 수가 있어요. 이 글러브로는 이런 연습 자체가 힘 빼고 하면 하나도 안 되는
아니 실장님 왜 갑자기 글러브 얘기다 트레이닝 글러브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글러브에도 똑같이 인풋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친다 받는다 이게 되는지 여부부터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제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까요? 아 내 관절에 맞춰서 저 다 알려드렸어요. 새나글 파트 1.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쓰는 글러브를 매만지는 방법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파트 1인가 2에 나왔어요. 1, 2, 1 내 글러브 매만지는 법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아랫벽 잡고 1, 2, 2, 1, 1, 2, 2, 1 1, 2, 1 또 모른다고 뭔 소리야 라고 하지 마세요. 내 손가락 마디 관절보네요. 잘 모르시면 새나글 파트 1 꼭 보세요. 내 글러브 매만지는 법. 그래서 관절 잡고 제 주먹으로 치고 주먹을 친다는 게 뭐죠? 내가 맨손으로 주먹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 느낌. 엄지 어디 있어요? 옆에 있죠. 엄지가 이렇게 돼요. 주먹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아니잖아요. 편하게 축 닦어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이걸 주먹을 치면서 딱 관절을 느끼는 느낌. 그럼 이 정권과 이 관절이 매칭이 되겠죠. 글러브를 꼈을 때 그 지점에 주먹을 놓고 때리는 거예요. 왜? 손이 크면 주먹도 크실 거고 손이 작으면 주먹도 작을 거예요. 세트예요. 네, 그래서 내 주먹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때리는 파운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손으로 힘 빼고 있다가 척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잡는 게 아니라 척 하고 물리게 만들면서 손끝의 감각으로 살짝씩 주먹을 딱 안 빠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져. 그거 제가 원하는 형태를 잡어. 얘는 마타도 있고 와이드 힌지가 있는 걸로 보자. 그럼 와이드 힌지 바깥쪽에다가 오케이 걸어. 그리고 새끼 각도 만들어. 1, 2, 2, 1. 코어가 잘 안 써졌던 글러브니까 코어를 더 내 관절에 맞춰서 맞춰주고 아랫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랫뼈 더 조금 더 올려서 내가 형태 잡아줘. 물어. 네, 물어. 잘 물리네요. 열어. 잠가. 열어. 잠가. 웹도 걸리고 포켓도 걸리고 볼집의 각도는 이렇게 되면 타겠죠. 약간 수평으로 놓고요. 걸리게. 힌지 와이드 힌지잖아. 여기 잠궈. 열어. 잠궈. 이건 뭐죠? 피노키오 캐치볼.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열어. 잠궈. 이렇게 되면 숏바운드 물었을 때 안 빠지는 튀네. 그럼 다시 만져놓고 내가 오케이 물 수 있게 받는다 친다. 제자리 받는다 친다. 쳤을 때 공이 안 빠지게. 그래서 본인 글러브를 매만질 때 항상 1, 2, 2를 만지는 목적이 뭐냐. 공이 잘 물리게끔 스핀을 잘 멈춰지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덫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이해하고 매만지시면 각을 위해서 각을 만지는 게 아니라 물리는 관절을 유지하게 하면 내가 편하게 오케이 받는다 친다. 이 형태만 유지되게 막 이런 게 어려우시면 앞에다 놓고만 하셔도 돼요. 앞에다 놓고만. 그리고 그게 되면 천정놀이 하시면 되고. 그렇게 쓰시면 이렇게 5년, 10년 막 쓰신 글러브, 15년 쓴 글러브처럼 끈이 한 번도 안 끊어지고요. 어디 이런 데가 찢어지거나 이런 데가 찢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형태를 잘 유지하시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한테 리터치를 보내기 전에 본인이 셀프 검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글러브로 웹이 막혀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럼 트레이닝 글러브를 보여드릴게요. 가공 끝난 트레이닝 글러브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관절 유지되고 있죠. 친다. 넘버 7 특급 노하우 뭐였죠? 새끼 약지를 뺀다. 영상 있으니까 보세요. 코어만 느끼고 제가 다 올려드렸어요. 그럼 새끼 약지 힘 빼고 친다. 받는다. 친다.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친다. 받는다. 친다. 그럼 볼집이 어디죠? 여기 검지중지 아래. 엄지뼈, 새끼뼈, 약지뼈 공 다 물려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잠궈. 나머지는 보조적인 수단. 뒤늦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글러브를 다 넣고 껴도 똑같아요. 친다. 받는다. 분명 웹 있는 자리 포켓 끄트머리에다 걸려도 안 빠져나가요. 왜? 열어. 잠궈. 글러브 아래젓가락 젓가락질. 글러브는 아래젓가락 윗젓가락. 아래젓가락 받쳐놓고 엄지 받쳐놓고 윗젓가락으로 움직인다. 제가 다 알려드린 얘기예요.
그걸로 검증하시면 제 본인 글러브는 이제 좋은 형태를 유지하면서, 즉 공이 잘 물리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큰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전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글러브로 설명했죠. 빵떡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손바닥면이, 즉 앞으로 나란히 해서 팔꿈치 접어서 이 각도가 맞았을 때, 그리고 여러 잠궈했을 때도 이 각도가 맞았을 때, 포켓의 각도가 이렇게 되든 볼집의 각도가 이렇게 되든 각도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 될까요? 타겠죠, 아무래도. 네. 웹을 보여줬을 때는 웹의 각도가 이렇게 되게, 포켓을 보여줄 때는 포켓의 각도가 이렇게 되게, 볼집을 보여줄 때는 볼집의 각도가 이렇게 되게, 각도부터 맞추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캐치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 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글러브 끼고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봐요. 그냥 손부터 연습하세요. 손부터. 그래서 하드볼이 어렵다 그러면 하드볼보다 더 연습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 갱코볼, 고무공 있잖아요. 탄성 있는 거, 그걸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 친다, 받는다. 왜? 손에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잡는다가 아니라, 제껴서 잡는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오시는, 공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야구 경력이 꽤 되시는 분들, 뭐 3년차, 5년차가 제일, 뭐 2, 3년차에서 5년 사이가 제일 많이 오시긴 하지만 7년차, 10년차 되신 분들 오셨을 때 이런 탄성 있는 갱코볼 가지고 이렇게 토스해드리고 잡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탁 잡아. 이렇게 제껴도 이렇게 잡아. 아니면 이렇게 잡아. 왼손으로 잡으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만 오면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습관부터 바꾸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거를 글러브에 인풋시킨다라는 거, 그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셔야 비로소 내가 패턴별, 소위 말하는 가다라 그러죠. 뭐 얕은 패턴, 뭐 깊은 패턴, 뭐 1형이냐 2형이냐, 소위 말하는 막는 글러브냐, 뭐 잡는 글러브. 근데 사실 막는 글러브가 어디 있어요? 야구하면서 막기만 해서 돼요? 막아서 오른손으로 잡을 거냐고요, 계속. 막아서 오른손으로 잡을 거냐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잡고 들어가서 빼는 거잖아요. 그럼 막았을 때도 스피드를 멈춰줘야 되겠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중고로 샀던 또 중고 글러브 또 꺼낼게요. 이 글러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막는 형태로 썼다 그래서 바닥 엄청 넓게 했던 그 글러브 끈 싹 갈았고요. 나까지만 모델이에요. 나까지만 모델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글러브에 오각이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와이드 힌지에다가 마타가 있고 좀 얕은 글러브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마타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꺾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손이 이렇게 돼서 글러브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던, 앞에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형태 다시 잡고 끈 전체 가려고 길 다시 냈어요. SSK 나까지마도 참 길 잘못 들였던 글러브들 많이 왔던 글러브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증. 친다. 오케이. 친다. 받는다. 이제 물리잖아요. 친다. 제자리. 친다. 받는다. 얕은 글러브잖아요. 빨리 뺄 수 있는. 네. 작고 사이즈도 별로 크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넓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렇게 덜그럭 됐던 글러브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무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새낙을 1, 2, 2를 잘못 만지시면 정말로 또 글러브를 손등에 바닥에 놓고 공을 잡아보세요 하면 안 잡히는, 네, 딱 해서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도는 글러브를 만들어낼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고 글러브 사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또 얼마 전에 또 샀던 중고 글러브 후배가 샀는데 요런 게 있었어요. 자, 색깔이 보시면은 거의 핑크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끈피가 보시면 척척해요. 색깔이 어둑어둑하죠. 네, 물에 담그고 오일을 먹이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경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에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균열은 있어요. 그러니까 긁어보면 다 균열 나와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더그덕더그덕했죠. 균열이 있어요. 오일이 너무 척척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 끈이, 이게 손님들의 마음은 이해는 해요. 오래 쓰고 싶죠. 끈피 경화되는 게 싫어. 그래서 막 이런데 계속 오일을 먹여요. 얼마나 먹였는지 오일이 와 대단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전에도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가죽에다 오일을 먹였죠. 잘라볼게요, 단면을. 보이시나요? 카메라에서 안 보이겠다. 이 단면 보시면, 네, 여기 속에 보면 오일 침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세로로 잘라볼까요? 자, 보시면, 네, 깨끗해요. 즉 표면만 먹은 거예요. 이 진피까지 스며들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끈이 힘이 없어지면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들겠죠. 그리고 계속 오일을 바르면 끈이 뭐 오래 내구성 있게 질기게 유지가 되겠다? 아니에요. 잘 쓰면 15년 돼도 끈 유지됩니다. 차라리 이 끈 컨디션이 이 끈보다 나아요. 왜? 힘 받을 부분은 아직 받고 있거든요, 얘들들. 끈이. 얘네들처럼 힘이 없진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갈라지고 15년 되냐? 오일이 이렇게 먹여서 15년 되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일을 끈피에다 과용하는 것도 저 반대. 어차피 수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일을 과용해서 표면을 많이 먹인다 그래서 그 끈피가 더 얘보다 낫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러브 관리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져보면 그냥 척척해요. 제 후배가 중고로 산 건데 이거 끈 전체 교체해달래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이 글러브 중고잖아요. 형태 이상하게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것도 좀 오래돼서 쳐진 것 같고 뭐 사용하시면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네, 끈피가 좀 약간 경화된 것처럼 좀 돼서 그렇지만 이것도 물면 잘 물려요. 받는 거 받아요. 의외로 포구면은 정말 잘 쓰셨어요. 그래서 웹이 볼록하게 안 튀어나왔죠. 이 전 사용자분은 공스핀 잘 멈춰주고 잘 쓰신 분이에요. 야구를 잘 하신 분이에요. 좀 아쉬운 건 뭐냐, 여기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이 각을 조금만 더 만들어 주셨으면 이 아랫부분도 잘 쓸 수 있는데 이게 퍼져 있으니까 이런 데가 좀 타기는 했겠지만 백핸드 할 때 이렇게 흐르는 건 있었겠죠. 여기가 돼 있어서 딱 이렇게 물렸을 텐데 뭐 시간이 지나서 퍼졌을 수도 있고 넓게. 근데 기본적으로 포구면은 정말 길 잘 든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거 사진 보면 몰라요. 받아봐서 쳐보고 야, 잘 들었네. 다 들어오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기준점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전 사용자분이 정말 사용을 잘한 글러브다, 관리 잘한 글러브다라고 하는 거죠. 아쉬운 게 그래서 이렇게 오일을 너무 과용해서 먹여버린 거, 끈피 먹은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똑같이 미트에도 접목이 된다라는 거죠. 보수 미트. 자, 볼까요? 자, 얼마 전에 손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제 카페가 아니죠. 공방 방문하시는 회원들이나 이제 미트를 문의하실 때 제가 요거를 위탁 판매하기로, 저는 원래 중고 제품 위탁 판매 안 합니다.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웹 달아주세요 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한 5, 6년 전에 제가 투웨이 가공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시로 끈을 웹에다가 만들어주고, 이건 안전 때문에 일로 공이 혹시나 갔을 때 얼굴 다칠 수 있으니까, 즉 웹이 없는 상태로 공을 잡는 형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웹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잡으려고 해서 이쪽으로 잡지도 않아요. 불안하니까. 이쪽에 잡을 것도 더 가서 잡게 되고 더 가서 잡게 되고. 그래서 투웨이 가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피칭 받으시고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물론 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내드리거든요. 웹은 제가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밑에 보내주시면 이거 끈 다시 다 제거하고 웹에다가 새 끈으로 싹 껴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투웨이 가공을 제가 잠깐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 길 되게 잘 들었거든요. 네. 롤링 친다 받는다 붙었다 횡이잖아요. 네. 열어 잠궈 안 떨어져요. 열어 잠궈 친다 열어 잠궈 열어 잠궈 팔뚝의 회전 받는 거 치는 거 다 들어와요. 근데 아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오므리면 떨그럭대요. 네, 오므리면 떨그럭대요. 롤링이 들어가면 물려요. 근데 롤링이 안 들어가면 튕겨나가요. 이게 받는 드릴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므리면 엄지 나가고 다쳐요. 근데 여기서 잠그면 물려요. 즉 롤링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투웨이 가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오므려져요. 웹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므리면 뱉어내게 되는 일이 생겨요. 세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겨내야죠. 그리고 롤링이 들어가야죠. 받는다, 친다. 그래서 포수 미트를 매만질 때 새낙을 1, 2, 2 미트 만지는 법도 제가 다 올려놨죠. 제 밑에 스미타니. 제가 그러면 평소에 시합 때도 이렇게 막 만지고 매만지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만지고 하는 이유도 공이 잘 물리게 힘 빼고 가볍게 치는 거 받는 거 다 물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덫을 놓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그게 어디냐?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물 수 있는 거를 날라오는 공을 했을 때도 딱 그게 빠른 공이 왔을 때도 빵 나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렇다면 1루미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얕은 글러브, 깊은 글러브, 포지션별 글러브 다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인체 신비 시작돼서 즉 기본 롤링, 핸들링 그거를 이제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각 포지션마다 확장시켜서 본인이 이제 글러브에 대한 지식을 넓히다 보면 결국에 제가 나중에 뭐가 되는데 인생무사. 네, 결국엔 다시 또 하나로 모이게 돼요. 그걸 알고 나시면 글러브 다 똑같구나 알고 나시면 그때부터 비로소 패턴이나 가다가 이제 어떤 디테일이 차이가 나는지 이 글러브와 이 글러브 이 메이커의 이 글러브와 이 메이커의 이 패턴이 당연히 다른 메이커고 다른 패턴이니까 다르겠지만 네. 실장님 이거 써봤는데 이건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답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기본을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거랑 직접 비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더 깊이 있는 글러브에 대한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중고 글러브 구매하셨을 때 본인이 이게 길이 잘 들었고 바로 실사 가능하다라는 검증은 이것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시던 글러브도 마찬가지죠. 1, 2, 1 매만지 특히 저희한테 가공 받으신 분들 글러브를 받았어요. 예, 그랬을 때 매만질 때 어떻게 주먹 치고 1, 2, 1 매만졌을 때 이 만지는 아랫벽, 윗벽을 만져주는 목적은 뭐냐? 힘 빼고 그냥 됐을 때 그냥 물리게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한 덫을 놓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제가 열심히 육아 중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 3세, 즉 36개월이 지났어요. 요즘에 오은영 박사 프로를 많이 봐요. 제가 참 좋아하던 게 그 개통령, 네. 개 사기꾼이라는, 개와 짜고 친다라는 그런 얘기 듣는 강영욱 씨를 너무 존경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 걸 보고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이들을 다룰 때, 이제 저희 아기도 이제 자기 주장이 세졌으니까, 수용과 허용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수용은 해줘요. 아이들의 요구로 수용은 해주지만 허용이랑 다르다라는 거. 허용은 땡깡 부리면 그래 결국 해줘. 그거는 허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준다라는 거죠. 수용이라는 것은 그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한 번만 제약을 걸어주고 이번 한 번만 아니면 뭐 그래 그럼 그래 진짜 이제 5분만 아니면 뭐 1분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랑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단번에 안 지켜져요. 또 기회를 줘서 또 제약을 줘서 결국에는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스스로 요구를 이 정도면 충분했다라고 스톱할 때까지 저는 좀 그 방법을 저희 와이프한테 배워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와이프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땡깡 부려요. TV 더 보겠다. 그 유튜브 더 보겠다 그러면 딱 그래서 딱 이거 하나만 보고 아니면 끝나는 거야. 다 끝나면 또 한 번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용해줬잖아요. 그럼 딱 이제 그럼 타이머 몇 분 맞출까? 그럼 애들은 잘 모르죠. 1분, 2분. 네, 1분, 2분 뭐 얘기해요. 그럼 타이머 딱 켜놔요.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삐리릭 핸드폰 타이머가 올리면 자기가 꺼요. 네. 어쨌든 저희는 수용을 했고 한계를 정해준 거죠. 근데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문현 박사님 얘기도 허용을 하게 되면 계속 땡깡을 부리다 보면 울고 불고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틀어주고 아마 먹히는구나.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용과 수용의 차이 들었을 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잘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싫은데요. 뭐 잘못됐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막 이런 것들. 저 수용은 해드려요. 네.
본인이 요구하는 상황, 아 이런 포지션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간다. 어느 정도는 맞춰드리지만 기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지고 오셔서 아 이게 잘 되게 돼주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공을 핸들링을 하고 뭐 숏바운드를 잡고 공을 물어주고 미트질을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퍼포먼스에서 방해되는 동작을 하는 그거를 기준점으로 갖고 와서 여기에 맞춰서 길들여 달라고 하는 것을 저보고 허용을 해달라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겐다 글러브를 3루를 본다 글러브를 사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학생 선수. 그래서 서드에 맞춰서 어쨌든 사고 중고가 됐잖아요. 교환도 안 돼요. 업체에서 이미 본인이 뭐 만져가지고 아니면 업체에서 처음 길각 받고 했으니까 중고잖아요. 근데 그 70만 원 돈 넘게 사는 학생 선수인데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방향으로 튜닝하고 뭐 2일 착수를 하게 하든 어차피 웹바란스를 바꾸든 해가지고 3루를 어떻게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태생적인 3루용은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용이지만 허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뭐 이 패턴은 저렇습니다. 저 패턴은 저렇습니다. 그 육아라 보다 보면 그렇다. 아이들의 기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질. 쉬운 기질이 있고 어려운 기질이 있고 뭐 슬로우 웜업 기질이 있고 뭐 기질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 예민한 애들도 있고 좀 둔한 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후천적인 게 이제 믹스가 된다는데 글러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글러브의 패턴 가다라는 게 기질과 같은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가공으로서 극복할 수는 있지만 기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은 만들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글러브를 뭐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구매하셨으면 될 수 있으면 걔가 갖고 있는 고유의 패턴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계점도 좀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고 쓰시면 큰 오류가 없는데 예전에 썼던 예를 들어서 외야 글러브를 기준으로 제가 썼는데 야에다 접목시킨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영상을 찍는 목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주객전도가 돼가지고 이런 기질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글러브는 우리가 야구하라고 만든 거고요. 공 잘 잡으라고. 아니, 편하게 그냥 공 받으라고. 내가 맨손으로 편하게 받는 걸 좀 더 수월하게 잘 받게. 그리고 내 손의 범위보다 넓은 부분도 잘 물리게 만들어주기 위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힘 빼고 대주는 대로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하는 들어와 글러브.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죠? 야구 기본기에 맞게.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명이 이게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야구 기본기예요. 지금 캐치볼을 할 때도 이렇게 나와서 네, 편안하게 이렇게 잡으면 다 잡히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럼 포핸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면 네, 떨구는 거예요. 왜? 평소 캐치볼 할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낮아지면 그 각도로 되면 놓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될까?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공을 편하게 이렇게 잡다라든가 아니면 정면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잡기 시작하면 아니 옆으로 잡기 시작하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손목도 경직되고 전완근도 경직되고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자, 그래서 또 잔소리겠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꼭 숙지하시는 방행법 그게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 중고가 된 내 글러브를 올바르게 오랫동안 형태가 유지되게 쓸 수 있는 노하우이자 내가 중고로 사게 된 글러브 뭐 중고로도 많이 거래하시니까 그 글러브가 이게 길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올바른 야구 기술을 발휘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글러브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기준점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설명드린 영상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저 앞에 제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영상 보라 그랬죠? 거기 보시면 혼자서 셀프 체크하는 영상 분명히 제가 올려놨어요. 제자리에서 이거 잠궈, 열어 잠궈 이것도 한 번 더 보시면 그때 이 인간이 왜 그때 그런 영상을 찍었나 라고 좀 이해가 가실 거고 얘기가 계속 돌고 도는구나.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나와서 글러브 패턴에 대한 설명을 했던 부분에도 아 이런 게 다 녹아 들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안 보이던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요거 다 되시면 그 다음에 천정에다 던지고 예, 좀 더 거리를 멀리 하는 거죠. 멀리 오는 공을. 그래도 되면 벽에다 튕겨서 날아오는 공을 또 이렇게 잡아보시는 연습까지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공 잡는 건 편안하게 내가 손이 아닌 팔로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나가는 순서로 이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걸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즘에 고민 이제 손님들한테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까 새낙을 파트 11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찌 보면 이걸 설명 안 하고 그 영상 찍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올 파트 11 영상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요걸로 뭐 가온 끝났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있어요. 파트 11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토고같이 어려운 글러브 이거 잘 되게 하려고 네. 그래서 토고도 진짜 망쳐오는 거 되게 많거든요. 항아리 나팔꽃 되는 경우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글러브일수록 얕은 글러브일수록 이것만 체크하시면 네 받는 거 치는 거 이것만 잘 되시면 무는 것만 잘 되시면 새낙을 파트 11에 나오는 이런 것들 막 핸들링 막 이렇게 ят은 글러브로 막 담는 거 이런 것들 영상 보시면 이런 얕은 글러브 즉 기질이 얕고 어려운 글러브도 쉽게 예, 이 글러브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더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IP 셀렉트 옛날 영상 올렸던 거 있죠. 그것 보시면 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쓰셔서 잘 잡히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친다 받는다 이것만 꼭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7이었고요. 9월달 바쁜 것들 좀 쳐내고 새낙을 파트 11부터 해서 또 미야모토 신야 선수 영상 얘기까지 해서 쭉 이어서 달려가 볼 테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